안녕 얘들아,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볼게. 오늘 이 시간은 직권의 변화 세 번째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자,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 학습 목표는 지진의 세기를 한번 읽어볼까?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지진의 세기. 두 번째, 지진대와 화산대 분포를 판의 경계, 지난 시간에 배웠지. 판이 뭔지, 그지?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야. 자, 지진대와 화산대, 판의 경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자, 일본에는 왜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활발한 걸까?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그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 화산이 뭔지 알지? 다 화산이 뭘까? 자, 그림이 나와 있다, 그지? 화산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표로 뻥 하고 분출하는 현상이다, 그지? 지표로. 화산 활동. 지금 우리나라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산은 없지만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지? 다른 산들이. 화산 활동은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고 해. 자, 그다음 지진은 그럼 뭘까? 지진.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한다, 그지?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하지. 여기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진원이라고 한다, 그지? 이 진원을 중심으로 지진 활동이 일어나지. 지층이 끊어질 때나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또는 마그마가 이동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 지층이 끊어지는 걸 단청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네. 지층이 끊어질 때 또는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또는 마그마가 이동할 때 이런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지.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지? 기억하나요? 자, 그러면 지진의 그 강도, 세기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는지. 지진의 강도, 지진으로 방출된 그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우리는 지진의 세기를 규모라고 해. 규모.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기도 해. 규모라는 말을 써. 그럼 앞으로 규모라는 말 나오면 지진으로 방출된 그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규모 얼마 이렇게 표시하지, 그치? 자, 그 다음 지진의 단위를 나타낼 때 또 하나가 있어. 규모도 있지만 그 흔들리는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흔들리는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낸 진도라는 말도 쓰기도 해. 주로 이 말을 더 많이 써. 뉴스 시간에 들어보면 진도 얼마 이런 말 쓰기도 하고 규모 얼마. 자, 아까 말했듯이 규모는 방출된 그 에너지 양을 나타내고,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 또는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진도. 정리해보면 규모라는 단위와 진도라는 단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옛날에 지진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 그지? 이게 제일 셌던 건데 경북 경주에서 5.8 정도, 규모 5.8. 아까 말했지, 규모란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말한다 했다, 그지? 규모 5.8 정도가 되면 지금 보니까 기와지붕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정도 현상이 일어났다, 그지? 건물이 흔들리고 이렇게. 규모 5.8 센 지진이었지, 그지? 자, 뭐 서울, 부산, 경주 중에서 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은 어딘가? 그럼 아까 경주가 되겠지, 그지? 경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볼까? 잠깐만. 서울, 부산, 경주 중에서 진도가 아까 제일 큰 지역은, 다시 그림을 볼게. 어디였어? 경주. 그 다음 지역에 따라 진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을 뭘까 그랬다. 같은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금 보면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역에 따라 진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치? 경주는 규모 5.8인데 보면 다른 지역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경주에서는
기와지붕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지만 서울은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흔들리는 정도였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 이게 보면 지역에 따라 진도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규모는 같은 글에 나타나는데 진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이 뭘까? 그렇지. 지진이 발생한 그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다르다, 그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진도가 다르게 좀 더 작아지는 거지, 그지? 아까 진도라는 거는 피해 정도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 피해 정도가 이게 발생한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거지. 그다음 볼까? 아까 우리가 화산대, 지진대 얘기를 좀 했다, 그지? 처음 출발할 때 화산대와 지진대를 말했는데 화산대란 화산 활동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말해. 화산 활동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 그러면 같은 말이야, 지금.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말해. 지진대, 화산대. 화산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 화산대.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 지진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다음 볼까? 화산대와 지진대를 분포를 알고 판의 경계와 관련 지역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물론 모든 별로 이렇게 원래는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교과서를 일단 그 부분을 그 돼 있는 그 부분을 보고 조사하는 거는 패스를 할게. 조사하는 건 패스를 하고 지금 이 그림으로 바로 봐주자. 이 그림. 자, 그림 좀 어렵지? 그림이. 그림 구경을 일단 해봅시다. 그림 구경. 그림에 보니까 이 점들이 이렇게 표시되는데 지금 보면 화산대와 지진대를 나타낸 거야. 지금 화산대, 지진대는 지금 보니까 주로 발생하는 이 화산대, 이 빨간색이 화산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이고 파란색이 지진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이야. 그러고 보면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되는 지역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이 특히 판의 경계 부분에서 거의 일치하는 거지. 지금 보면 이 판의 경계 부분에 주로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는 걸 알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판의 경계라는 게 있어. 판과 판이 만나는 이 경계 부분에 주로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난다는 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림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일본에는 왜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날까? 한번 적어볼까? 일본에 왜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날까? 자, 각자 한번 적어볼까요? 일본에 왜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지. 자, 내용을 적어봤나요? 일본에 왜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지. 자, 일본은 보면,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 일본이 있는 지역이 이 부분이잖아, 그지? 이 부분인데, 다시 그러면, 일본은 그 태평양의 어느 부분이요? 태평양, 글씨 잘못 썼네. 자, 태평양의 가장자리 부분이 있다, 그죠? 가장자리 부분. 가장자리가 뭐냐면 태평양이 이렇게 있을 때 태평양 이 테두리 부분 여기 있다는 거지. 거기면서 판의 경계에 있다, 그지? 판의 경계에 있어. 가장자리 부분, 특히 판의 경계에 일본이 위치하고 있는 거지. 판의 경계 부분에 있어서 판의 경계 부분에 주로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다고 말했어. 화산대, 지진대.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 일본은 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냐면 일본 자체의 땅이 판의 경계 부분에 있고 판의 경계 부분에서 주로 화산대, 지진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일본이 가까이 있긴 하지만 일본이 좀 더 화산대와 지진대 그 판의 경계 부분에 바로 있는 거지. 그래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 볼게. 자, 어떤 지역에서 지진이 느끼는 정도나 피해를 기준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두 개가 있다고 했어.
규모도 있고 진도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피해 정도나 흔들리는 정도, 그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진도라고 했지, 그지? 이건 에너지 방출량, 진도, 그지? 정답은 진도가 되겠지, 진도. 자, 그 다음 또 볼게. 화산 활동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자, 이번 시간의 포인트가 이거지. 화산 활동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뭐라고 하더라? 자, 관련해서 볼까요? 그치, 화산대.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진대. 자, 여기서 잠깐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쵸, 여기 보면, 자, 그림 다시 넘어갈게.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이 판의 경계 부분에 위치한다고 했어. 판의 경계에 보니까 판의 경계는 선을 나타낸 거고, 지금 지진 발생하는 거는 파란색, 화산은 빨간색인데 그 세 개가 모두 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야. 판의 경계에 주로 뭐가 있어? 이렇게 지진 발생하고 있는 거 있지, 그지? 자,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에 일치한다. 그래서 아까 일본은 판의 경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야, 그지? 자, 다시 볼게. 화산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화산대.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지진대. 둘이는 거의 일치한다. 어디에? 판의 경계에서. 그치? 자,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 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한 까닭은 그랬어. 왜 태평양의 가장자리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할까? 자, 그림 한 번 더 볼게. 이 태평양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자리는 이 부분을 말해. 가장자리란 건 이 부분.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불고리라고도 말해. 불고리. 실제 불고리가 아니고 그 모양이 고리 같다 그래서 불고리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환태평양 지진대라고도 말해. 자, 다시 보내볼게. 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한 까닭은 그랬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태평양의 가장자리는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판의 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치? 해당하기 때문이다. 해당하기 때문. 자,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면 태평양 가장자리가 바로 다들 보면 태평양 가장자리가 다 판의 경계가 되는 거죠. 이 판의 경계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금방 했지, 그치? 이 부분이 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거지. 자, 오늘 수업은 다시 정리하면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 오늘 배워야 되는 것들이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규모도 있고 진도도 있었다, 그지? 자, 이거 두 개를 기억하고 그 다음 화산대와 지진대를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했는데 설명을 마음속으로 해볼까?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지? 이걸 기억해야 돼. 판의 경계에서 주로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타나는 거지. 그럼 왜 판의 경계 부분에서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그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